밤 11시 30분 김영숙의 손이 떨리고 있었다. 남편 박정우의 양복 주머니에서 꺼낸 검은색 휴대폰 화면에는 여보라는 이름이 떠 있었다. 오빠, 오늘 못 보는 거야? 기다렸는데 유유. 우리 정우 오빠 생일 축하해요. 사랑해요. 다음엔 제주도 가요. 호텔 예약할게요. 30년 결혼 생활. 호텔 예약할게요. 그 시간이 눈앞에서 무너졌다.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더욱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아침 6시의 루틴. 김영숙은 아침 6시면 어김없이 일어났다. 주방에서 가스레인지에 불을 올리고 된장찌개를 끓이고 남편 도시락을 쌌다. 30년간 반복해온 일상이었다. 여보, 밥 먹어. 박정우는 신문을 펼친 채 건성으로 대답했다. 응. 영숙은 남편 앞에 밥상을 차렸다. 된장찌개, 김치, 계란말이, 시금치나물. 정우가 좋아하는 반찬들이었다. 오늘 일찍 들어와 지훈이 면접 결과 나오는 날이래. 바빠서 고객 상담 있어. 정우는 밥을 후루룩 먹고는 일어섰다. 영숙은 습관처럼 남편의 넥타이를 고쳐주었다. 조심히 다녀와. 응. 현관문이 닫혔다. 영숙은 혼자 남은 밥상을 치우며 생각했다. 언제부터였을까? 우리 대화가 이렇게 짧아진 게. 그날 밤 정우는 11시가 넘어서 들어왔다. 왜 이렇게 늦었어? 고객 상담. 술도 좀 마셨어. 영숙은 남편의 양복을 받아들었다. 그 순간 코를 찌르는 향기. 달콤하고 무거운 여자 향수 냄새였다. 여보, 이게 무슨 냄새야? 응? 아, 고객이 향수 가게 하는 사람이라. 샘플 맡았나 봐. 정우는 자연스럽게 웃으며 안방으로 들어갔다. 영숙은 양복을 코에 가져다 댔다. 향수 냄새는 짙었다. 그냥 스쳐 지나가며 맡은 게 아니었다. 3일 뒤 빨래를 하다가 영숙은 남편 바지 주머니에서 영수증을 발견했다. 호텔 발레 파킹, 4시간 이용. 호텔? 보험 상담을 호텔에서? 영숙은 핸드폰으로 그 호텔을 검색했다. 강남 한복판에 있는 5성급 호텔이었다. 객실 요금만 하루 30만 원이 넘었다. 보험 상담을 이런 데서? 의심이 싹 텄지만 영숙은 스스로를 다독였다. 아니야. 설마. 정우의 전화벨이 자주 울리기 시작했다. 저녁 8시, 9시, 10시. 정우는 전화를 받으면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누구한테 전화 온 거야? 고객이야. 보험 상담. 매일 밤 10시에 상담을? 요즘 실적이 안 좋아서 신경 좀 써야지. 정우의 목소리엔 짜증이 섞여 있었다. 영숙은 더 이상 묻지 못했다. 토요일 밤 10시. 정우가 샤워하러 욕실에 들어갔다. 거실 소파에 양복이 놓여 있었다. 영숙은 양복을 정리하다가 주머니에서 진동을 느꼈다. 정우의 휴대폰은 거실 테이블 위에 있었다. 영숙은 주머니를 뒤졌다. 검은색 케이스에 쌓인 작고 얇은 스마트폰이 나왔다. 심장이 쿵쾅거렸다. 손이 떨렸다. 이건 회사 업무용일 거야. 하지만 손가락은 이미 화면을 켜고 있었다. 비밀번호 입력창. 영숙은 떨리는 손으로 남편 생일 4자리를 눌렀다. 띠링. 영숙은 핸드폰 속 내용이 궁금해서 훔쳐보기 시작했다. 카카오톡을 켰다. 대화창 맨 위. 여보. 여보라는 단어를 보고 숨이 멎었다. 영숙은 대화창을 눌렀다. 오늘도 보고 싶어요. 우리 정우 오빠 언제 와요? 심심해 죽겠어요, 유유. 오빠 없으니까 혼자 자는 게 너무 외로워요. 스크롤을 내렸더니 사진들이 나왔다. 정우가 웃으며 어떤 여자의 어깨를 감싸고 있었다.
웨이브 머리에 진한 화장을 한 40대쯤 되어 보이는 여자. 두 사람은 레스토랑에서, 카페에서, 호텔 로비에서 찍은 사진들을 올리고 있었다. 우리 정우 오빠 생일 축하해요. 사랑해요. 오빠 다음엔 제주도 가요. 응? 호텔 예약할게요. 오늘 호텔에서 만나요. 우리 특별한 날이니까. 영숙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눈물이 왈칵 쏟아졌지만 소리내어 울 수가 없었다. 샤워실에서 물소리가 들렸다. 정우가 곧 나올 것이다. 영숙은 서둘러 휴대폰을 원래 자리에 돌려놓고 침실로 들어갔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몸을 떨었다. 30년. 30년을 함께 살았다. 도시락을 싸주고 빨래를 하고 명절마다 친정 대신 시댁에 갔다. 친구 만나는 것도 참고 취미도 포기하고 오직 남편과 아이들을 위해 살았다. 그런데 이게 뭔가. 다음 날 아침 정우는 평소처럼 밥을 먹고 있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영숙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당신 지금 다른 여자 만나고 있지? 정우의 손이 멈췄다. 눈동자가 흔들렸다. 뭔 소리야? 비밀폰 봤어. 정우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주머니에 있던 휴대폰 어제 내가 다 봤어. 최서연이라는 여자 병원 코디네이터라면서. 침묵. 정우가 입을 열었다. 너 남편 폰을 몰래 봤어? 그게 중요해? 지금 당신이 바람 피운 게 중요하지. 당신이 먼저 내 사생활을 침해했잖아. 목소리가 높아졌다. 영숙도 소리를 질렀다. 사생활? 30년 부부인데 무슨 사생활이야. 정우가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깊은 한숨을 쉬더니 돌변했다. 그래, 맞아. 만났어. 영숙은 귀를 의심했다. 근데 그게 뭐 어때서? 당신은 나한테 뭘 해준 게 있어? 뭐라고? 30년 동안 밥만 해주고 애들만 키우면서 나한테 관심이나 줬어? 내가 힘들 때 당신은 뭐 했어? 고생했어 한마디면 끝이었잖아. 나도 사람이야. 나도 사랑받고 싶었어. 영숙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다. 그럼 나한테 말을 했어야지. 왜 몰래 다른 여자를 만나? 말해봤자 달라질 게 있어? 정우가 비웃듯 말했다. 넌 이미 늙었어. 이제 여자로서 매력도 없고 집안일이나 하는 게 전부잖아. 그 말이 영숙의 심장을 찔렀다. 그럼 나는 뭐야? 30년 동안 당신 뒷바라지하고 애들 키우고 친구도 못 만나고 취미도 다 포기한 나는 뭐냐고. 정우는 대답하지 않았다.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현관문을 열고 나갔다. 쾅! 문 닫히는 소리가 집안을 울렸다. 그날 오후 3시 전화벨이 울렸다. 박정우 씨 댁 맞으신가요? 네. 캐피탈입니다. 대출 연체건으로 전화드렸습니다. 대출이요? 네. 2천만 원 상환이 3개월째 밀려 있습니다. 이번 주 내로 상환하지 않으시면 법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영숙은 정신이 아득해졌다. 잠깐만요. 저희가 대출을 받았다고요? 네, 작년 5월 박정우 님 명의로 신청하셨습니다. 전화를 끊고 영숙은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다. 대출이 뭐야? 2천만 원은 뭐야? 5초 동안 침묵이 흘렀다. 사업 자금이었어. 무슨 사업? 투자 좀 하려고. 그 돈 어디 갔어? 말 좀 해봐. 망했어. 투자한 게 다 망했어. 영숙은 눈앞이 캄캄해졌다. 그날 이후로 전화벨은 하루 종일 울렸다. 박정우 씨 카드 미납 금액이, 박정우 씨 사채 상환 기일이, 박정우 씨 대부업체 연체건으로 10통, 20통, 독촉 전화가 끊이지 않았다. 집까지 담보로. 일주일 뒤 영숙은 동사무소에 가서 등기부등본을 떼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다.
근저당권 설정, 1억 원 채권자 은행. 집이 담보로 잡혀 있었다. 작년 7월 영숙이 모르는 사이에 전화를 걸었다. 당신 집 담보 대출 받았어? 미안해. 미안하긴. 언제 받은 거야?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사업 자금이. 사업은 무슨, 그 여자 주는데 다 썼잖아. 영숙은 전화를 끊고 남편 통장 거래 내역을 확인했다. 매달 200만 원씩 빠져나가고 있었다. 최서연 앞으로 호텔비, 식사비, 선물비. 30년 동안 영숙을 위해 써본 적 없는 돈을 정우는 그 여자한테 쏟아붓고 있었다. 영숙은 아들 지훈과 딸 소연을 거실에 앉혔다. 너희한테 할 말이 있어. 뭔데요, 엄마? 아빠가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어. 지훈의 얼굴이 굳었다. 소연이 먼저 입을 열었다. 엄마, 이혼해요. 소연아, 진짜요. 그런 사람이랑 왜 살아요? 엄마만 고생하잖아요. 지훈도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 저도 동생 말이 맞다고 봐요. 아빠는 이제 가족이 아니에요. 영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그래도 30년을 함께 산 사람인데 30년이면 뭐해요. 그 30년 동안 엄마만 희생했잖아요. 소연이 영숙의 손을 꼭 잡았다. 이제 엄마 인생 사세요. 다음 날 영숙은 최서연이 일한다는 병원을 찾아갔다. 최서연 씨 계신가요? 네, 잠깐만요. 코디네이터실에서 나온 여자. 비밀폰 사진 속 그 여자였다. 진한 화장, 몸에 딱 붙는 원피스, 높은 하이힐. 실례지만 최서연 씨 맞으시죠? 네, 그런데요. 저 박정우 아내예요. 최서연의 얼굴이 굳었다.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다. 최서연은 서둘러 영숙을 밖으로 끌고 나왔다. 저기 사모님, 오해하신 것 같은데요. 오해요? 저랑 정우 오빠는 진짜 사랑하는 사이예요. 영숙은 기가 막혔다. 남의 남편 빼앗아가면서 사랑 운운해요? 빼앗은 게 아니에요. 오빠가 먼저 저한테 왔어요. 최서연은 당당했다. 오빠가 얼마나 힘들어 하시는지 아세요? 집에서 아무 대접도 못 받고 사모님은 오빠한테 관심도 없으시잖아요. 영숙은 웃음이 나왔다. 그래서 남의 가정을 부수는 게 정당화돼요? 저는 오빠를 행복하게 해주고 싶었을 뿐이에요. 그리고 이제 오빠도 사모님이랑 헤어지고 싶어 하세요. 최서연이 한 발짝 다가왔다. 깔끔하게 정리하세요. 위자료 같은 것도 많이 요구하지 마시고요. 영숙은 그 말을 듣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요. 그리고 돌아섰다. 그날 저녁 정우가 집에 들어왔다. 손에 서류 봉투를 들고 영수가 이거 뭔데? 이혼 서류. 영숙은 서류를 받아들었다. 우리 이제 그만하자. 30년 살았으면 됐잖아. 정우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재산 분할 같은 건 신경 쓰지 마. 어차피 빚밖에 없으니까. 그냥 각자 살자. 영숙은 서류를 내려다봤다. 이혼 합의서. 남편은 도망치려는 것이다. 빚은 아내에게 떠넘기고 자신은 그 여자와 새 출발을. 당신 인생? 내 인생은? 나는 30년 동안 뭐 했는데? 당신 뒷바라지하고 애들 키우고 친구도 못 만나고 취미도 다 포기했어. 그건 미안하지만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해서 뭐가 달라져? 정우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날 밤 영숙은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머릿속이 복잡했다. 이혼을 해야 하나? 집도 담보로 잡혔는데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지? 다음 날 아침 9시 전화벨이 울렸다. 김영숙님 맞으시죠? 네. 은행 자산관리팀입니다. 명의자님 명의로 된 상가 건물 관련해서 연락드렸습니다. 영숙은 귀를 의심했다. 상가 건물이요? 네,
구로구동 소재 2층 상가 건물인데요. 재개발 지역으로 선정돼서 보상금 협의 안내드리려고 연락드렸습니다. 잠깐만요. 그게 제 명의라고요? 네. 20년 전부터 김영숙님 명의로 등록돼 있습니다. 소유자가 김영숙님이시고 현재 임대 수익도 매월 200만 원씩 발생하고 계십니다. 영숙은 숨이 멎는 줄 알았다. 그 돈이 어디로 가는 건가요? 박정우 님 계좌로 자동이체 되고 있습니다. 모든 게 이해됐다. 남편이 20년 전에 산 상가 건물. 세금을 피하려고 영숙 명의로 해놨던 것이다. 임대 수익은 자기가 다 쓰면서 영숙은 그 건물이 존재하는지도 몰랐다. 재개발 보상금이 얼마나 되나요? 현재 이 지역 시세로 보면 대략 평당 3천만 원 정도입니다. 건물주님 대지 지분이 40평 정도 되니까 대략 12억 정도 예상됩니다. 여기에 건물 보상까지 합치면 15억은 충분히 나올 겁니다. 15억, 내 명의로. 전화를 끊고 영숙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웃음이 나왔다. 눈물도 났다. 30년 동안 자신을 무시하고 다른 여자를 만나고 빚까지 떠안긴 남자. 그런데 그 남자 덕분에 자신이 건물주가 됐다니. 영숙은 친구 경숙의 소개로 박 변호사를 만났다. 이혼 전문 변호사였다. 사모님 축하드립니다. 박 변호사가 등기부등본을 보며 말했다. 남편분이 세금 회피 목적으로 사모님 명의로 돌려놨지만 법적으로는 사모님 단독 소유입니다. 남편이 재산 분할 청구하면요? 어렵습니다. 남편분이 혼인 중에 저지른 불법 행위들, 불륜, 재산 은닉, 무단 대출, 이런 것들이 모두 유책 사유가 됩니다. 박 변호사는 자신 있게 말했다. 오히려 사모님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재개발 보상금은 사모님 명의 재산이므로 남편에게 1원도 줄 필요 없습니다. 영숙은 처음으로 희망을 느꼈다. 일단 이혼 소송 준비하시고 남편이 더 이상 사모님 재산에 손대지 못하게 가처분 신청부터 하겠습니다. 며칠 뒤 정우가 전화를 걸어왔다. 영수가 구로 상가 건물 얘기 들었어. 그거 내가 산 거잖아. 명의만 내 걸로 해놓은 거고. 영숙은 침착하게 대답했다. 법적으로는 내 거야. 변호사도 그랬어. 이 XX 30년 동안 누가 돈 벌어서 먹여 살렸는데 그 돈 다 어디 갔어? 다른 여자한테 갖다 바쳤잖아. 영숙은 전화를 끊었다. 일주일 뒤 최서연이 찾아왔다. 사모님 얘기 좀 해요. 할 얘기 없어요. 언니, 오빠가 지금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최서연은 영숙 앞을 막아섰다. 언니가 재산 좀 나눠주시면 안 될까요? 그럼 오빠랑 저는 조용히 살게요. 언니도 편하시잖아요. 영숙은 그 말을 듣고 웃음이 나왔다. 내 재산을 왜 당신한테 줘? 오빠 빚 갚는 데 써야 하니까요. 언니가 도와주시면 오빠가 다시 일어설 수 있어요. 도와주기는 당신이 돈 벌어서 갚으면 되잖아. 최서연의 표정이 굳었다. 언니,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30년 부부였잖아요. 그 30년을 당신이 망쳤잖아. 그런데 이제 와서 내 재산까지 노려? 당신도 참 뻔뻔하네. 영숙은 돌아서서 걸어갔다. 3개월 뒤 법정. 판사가 판결문을 읽었다. 피고 박정우의 유책이 인정되므로 원고 김영숙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인다. 재산 분할은 원고 단독 소유 재산으로 피고는 청구할 수 없다. 위자료 5천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라. 정우가 자리에서 일어나 소리쳤다. 이게 말이 돼? 내가 번 돈인데. 판결에 불복하시면 항소하십시오. 판사는 냉정했다. 영숙은 법정을 나왔다. 밖에서 지훈과 소연이 기다리고 있었다. 엄마. 소연이 영숙을 껴안았다. 수고하셨어요, 엄마.
영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하지만 이번엔 슬픈 눈물이 아니었다. 재개발 보상금 15억이 영숙의 계좌로 입금됐다. 영숙은 그 돈으로 서울 외곽에 작은 빌딩을 하나 샀다. 월세 수익만 한 달에 800만 원. 나머지 돈은 아이들 이름으로 나눠 예금했다. 그리고 지훈, 소영과 함께 동네에 작은 분식집을 열었다. 엄마표 김밥. 30년 동안 해온 반찬 솜씨를 살려 만든 가게였다. 처음엔 손님이 없었다. 하지만 입소문이 났다. 사장님, 여기 김밥 진짜 맛있어요. 반찬도 너무 맛있고 집밥 같아요. 자주 올게요. 6개월 뒤 가게는 대박이 났다. 매출이 한 달에 2천만 원씩 나왔다. 지우는 가게 경영을 맡았다. 소연은 SNS 마케팅을 담당했다. 영숙은 주방에서 음식을 만들었다. 엄마, 오늘 매출 대박이에요. 소연이 환하게 웃었다. 엄마, 다음 달에 지점 하나 더 낼까요? 지훈이 제안했다. 천천히 하자. 급할 거 없어. 영숙은 웃으며 대답했다. 박정우는 회사에서 해고됐다. 고객 투자금을 횡령한 사실이 들통났기 때문이다. 고객들이 집단으로 고소했고 정우는 법정에 섰다. 피고인 박정우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다. 정우는 범죄자가 됐다. 최서연은 정우에게서 돈이 없다는 걸 알자마자 연락을 끊었다. 오빠 미안해요. 우리 이제 그만 만나요. 최서연은 다른 남자를 만나기 시작했다. SNS에는 새 남자와의 사진이 올라왔다. 정우는 완전히 혼자가 됐다. 지금 정우는 고시원에 살고 있다. 월세 30만 원짜리 3평방. 가끔 정우에게 문자가 온다. 영수가 미안해. 다시 생각해 줄 수 없어? 내가 정말 잘못했어. 제발. 영숙은 익십한다. 1년 뒤 정우가 가게로 찾아왔다. 초췌한 얼굴, 허름한 옷차림, 20kg은 빠진 듯한 몸. 영숙은 주방에서 나와 정우를 봤다. 무슨 일이에요? 목소리는 차가웠다. 나 좀 도와줄 수 없어? 도와주긴요. 자기야, 나 돈 좀 빌려줄 수 있어? 싫어요. 정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제발, 나 정말 죽을 것 같아. 빚쟁이들이 나를 쫓아다녀. 제발 좀 도와줘. 그건 당신이 알아서 해결할 문제예요. 나랑은 상관없어요. 자기야, 이제 가세요. 손님들 오는 시간이에요. 정우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영숙은 가방에서 서류를 꺼내 정우 앞에 놓았다. 이거 뭐야? 이혼 확정 판결문이에요. 그리고 이건 재산 분할 청구 기각 판결문. 영숙은 담담하게 말했다. 당신 명의로 진 빚은 당신이 알아서 갚으세요. 나는 이제 당신이랑 아무 상관없어요. 정우는 고개를 떨구었다. 영숙은 마지막으로 한마디 했다. 당신 덕분에 이제야 내 이름으로 내 인생 삽니다. 고마워요, 박정우 씨. 그리고 돌아섰다. 뒤도 안 돌아봤다. 에필로그. 지금 김영숙은 행복하다.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지만 이제는 남편 도시락을 싸지 않는다. 자신을 위한 아침을 만든다. 가게에 가서 손님들을 맞이한다. 아들, 딸과 함께 일한다. 저녁엔 셋이서 밥을 먹고 TV를 본다. 엄마, 오늘 매출 또 올랐어요. 소연이 환하게 웃는다. 엄마, 다음 달에 강남점도 계약하면 어때요? 지훈이 제안한다. 천천히 하자. 급할 거 없어. 영숙은 웃으며 대답한다. 영숙은 이제 안다. 행복은 돈이 많다고 오는 게 아니라는 걸. 가족이 함께 있고 서로를 아끼고 웃을 수 있으면 그게 진짜 행복이라는 걸. 30년을 남편만 믿고 살았던 여자. 하지만 그 남자가 저지른 배신 덕분에 영숙은 비로소 자기 이름으로
자기 인생을 시작할 수 있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30년을 함께 산 남편. 하지만 그 남편이 다른 여자를 만나고 빚을 만들고 당신을 무시했다면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때로는 인생의 가장 큰 위기가 가장 큰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지금 힘드신 분들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당신의 이름으로 당신의 인생을 사는 날이 반드시 옵니다. 영상 끝.